안녕하십니까. 전에부터 제가 깡통주택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겠습니다. 깡통주택이 뭔가요? 그렇죠. 전세가가 매매가를 능가하는 거, 추월하는 것을 깡통주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깡통주택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될까요? 요즘 같은 때 지금 아파트든 빌라든 매매 시장은 완전히 죽었죠. 그러나 전세 시장은 물건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죽었는데 전세는 씨가 말랐다. 이러게 되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능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주택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고로 깡통주택은 정부가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해결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깡통주택은 정부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해결은 국민이 한다 이거예요. 왜 국민이 하느냐? 깡통주택은 원인이 그거죠. 지금처럼 매매는 40%, 대출은, 전세대출은 99%까지 해줍니다. 이따 한번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단은 엄청나게 청년 대출이니 무슨 대출이니 뭐 버팀목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한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매매는 꽉 묶어버리니까 당연히 전세는 품귀 현상이 있고 매매는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지도 말라, 갖지도 말라, 팔지도 말라 했으니까 꼼짝 말아인 거죠. 그런데 왜 요즘에 아파트가 거래가 됐다 하면 최고가를 갱신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국민이 해결한다고 말이에요. 자, 5억짜리 아파트였는데 이게 지금 전세가가 상승해서 5억 5천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깡통주택이 됐죠? 그러면 누가 이거를 가만두겠어요? 차라리 매매 수요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전세가 품귀가 되니까 단연히 매매가는 6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해결해줘요. 깡통주택을 없애는 거를. 정부가 전세가는 굉장히 장려를 하고 전세는 매매는 죽이려고 하니까. 이해하시겠죠? 이게 깡통주택의 원인은 전부 정부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 한번 할까요? 자, 매매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이 먹은다고 원래는 투자자들이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매매가는 지금 현재 유동자금이 풍부해요. 돈을 풀어요. 그 다음에 저금리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 서민들한테 돈이 없는데 어찌됐건 하여튼 몇백조, 몇천조가 이렇게 굴러다닌다고 합니다. 저금리예요. 그러니까 돈이 굴러는 다니는데 물론 그래요. 저희들 사무실에도 진짜 현금 부자들이 오긴 옵니다.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아파트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판에 결정타로 공급을 안 해주니까 아파트는 계속 최고가를 경신할 수밖에 없다. 또 얼핏 생각나니까 또 잊어먹으니까. 자, 구축 아파트가 있어 10억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을 하게 되면 15억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그 구축 아파트는 아무런 호재가 없는데도 13억이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34평인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왜? 신축 아파트하고 가격차가 너무 벌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구축 아파트가 13억이 돼. 그럼 신축 아파트는 가만히 있느냐? 아, 저 오래된 아파트가 10년 된 아파트가 13억씩인데 이게 17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쌍끌이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전세가 매매가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장려하고 전세를 폭등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전세가 폭등 원인은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래요. 전세 물량이 50% 줄어들고. 빨리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재건축 2년 실거주. 당연히 전세입자 나가. 그러니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청약.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청약을 못 하죠. 그러니까 집을 안 사. 그래서 전세를 그 사람들은 전전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청약을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청약으로 끝장 몰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가 풍기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아까 전세 대출의 차이. 매매가는 40%. 40%가 최대죠. 그 다음에 15억, 그러면 20%밖에 안 되고, 15억 넘어가면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전세는 80에서 거의 99%까지. 이따 사례를 제가 드릴게요. 이것도. 그 다음에
세금으로 왕창 세금을 때리니까 보이스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전세를 뭘로 돌린다? 반전세 내지 월세로 돌려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전세가 씨가 마르게 되는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했고, 자, 그러니까 왜 또 시간이 5분 지나가니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조그만 빌라가 있어요. 저희 빌라촌에 1억 2천짜리 빌라가 깔끔하게 손질된 수리된 빌라가 있었어요. 아가씨 혼자 살 집으로는 정말 투룸으로 기가 막힌 집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단돈 100만 원에 입주를 했습니다. 1억 9,900이 대출이었어요. 청년 대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어나는 청년 대출의 현상입니다. 이 친구는 어떤 경우도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100만 원 가지고 어마어마 그 좋은 집에 사는데. 그러니까 아마 전세 대출이 아마 프로테이지로 떼보니까 99.16%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기를 뚫어보니까. 전세는 얼마까지 해준다? 제가 실전에서 느꼈던 거, 직접 계약서를 썼던 거, 99.16%. 제가 볼 때 100%도 있다고 그래요. 100% 대출도. 뭐 제가 겪어보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대출을 해주니 전세가 누가 집을 사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대로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도 다시 올라가고, 항상 전세가는 깡통주택을 막아준다니까요.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 있으면 깡통주택이 되는데 그 주택으로 있질 않고 매매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가만 놔두질 않죠. 왜?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정부가 그렇게 전부 만들어 놓는다. 자, 다시 한번. 어찌됐건 깡통주택은 정부가 원인이고 슬기로운 국민들이 그걸 전부 해결해줘서 그래도 깡통주택은 존재는 합니다. 계속 존재하고 올라가고 존재하고 올라가고. 그런데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여러분들 때가 되면은 깡통주택이 위험성이 있다 이런 보도나 기사가 나와요. 왜? 전세가가 폭등하면 당연히 깡통주택이 되죠. 3억짜리 빌라가 3억 5천짜리 전세되게 되면은 깡통주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빌라 가격은 3억으로 있질 않아요. 곧바로 4억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세금은 더 내게 만들고. 희한한 정부죠.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 요건에도 불구하고 상승한다단 말이에요. 라스트. 마지막으로 강남 목동은 특목고 폐지가 아주 그런 쪽으로 집값 상승을 최고가로 갱신한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미래 가치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상입니다. 깡통주택은 100% 정부가 원인이다. 감사합니다.